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바로 무엇 때문인가요? 술입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 세 잔 되고 결국 나중에 한 병까지 이르게 되죠. 국립암센터에서도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암 발생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방법과 도구를 연구합니다. 저는 철인 3종 하는 보건교육사 안영관입니다. 네, 술 하면 일단 술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핵심 물질입니다. 에탄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한 번은 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에탄올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에 비해 30배 정도 독성이 강해서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술 자체도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에탄올은 크게 술취와 숙취로 현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술취는 술 취한 현상, 말 그대로 에탄올 효과입니다.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우울감을 떨치게 하고 또 즐거움,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술 말고 또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스토리에 몰입해서 주인공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또 어떨까요?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러닝머신을 달린다든지 일단 운동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만족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다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술이죠. 음주 시에도 역시 도파민이 분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도박은 어떨까요? 도박도 역시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술보다 좀 더 많이 분비시킬 거예요. 굉장히 짜릿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올려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아마 마약 이런 게 되겠죠. 몹시 흥분 상태를 넘어서서 환각까지 일으켜서, 사실 마약은 그래서 환각 물질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죠. 알코올 자체가 사실 환각 증상까지 있게 된다면 술 자체도 아마 마약으로 분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술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외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도파민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독성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세트알데히드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안고 사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세트알데히드는 또 ALDH라고 하는 알데히드 디하이드로제나제, 말 그대로 알데히드에서 수소 하나를 또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되고 아세트산은 다시 여러 또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과음을 해서 이 분해 능력을 초과해버리면 여지없이 또 숙취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메스꺼움, 구토, 두통, 전신 무력감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괴롭죠, 다음날.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코올의 아까 3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니고 DNA를 파괴해서 결국 암을 유발시키는 걸 아세트알데히드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분해되는 과정도 문제를 또 일으켜요. 이게 분해되면서 막대한 양의 활성산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면 알데히드와 활성산소, 이 두 가지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때부터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이 플라스틱 파이프 같이 또는 쇠파이프처럼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심장에서 박출되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심장에서 박출되는 이 혈액의 압력으로 인해 고스란히 이 압력은 말초 혈관까지 전달되게 되죠. 혈관이 말랑말랑 부드럽다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충을 거치면서 서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게 딱딱해지면 이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세동맥이나 모세혈관들을 결국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코가 이렇게 빨갛게, 술을 드시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제 코가 빨갛게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이미 동맥경화는 물론이고 모세혈관까지도 많이 손상을 입을 만큼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혈관 손상이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코만 그럴까요? 모세혈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혈관만 그럴까요? 이게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뇌출혈로 이어지는 거죠. 4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으면 이분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어요. 혈관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우리 간은 대안으로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언제든지 출격해서 혈관을 치료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LDL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단단한 혈관의 내부까지 좁아진다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바로 무엇 때문인가요? 술입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 피해가 잦은가?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술을 마셔서 다친다든지, 누굴 다치게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술을 도피처 또는 양리적 작용으로 사용하는가?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신다는가? 슬픔을 이제 술로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성과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가? 같은 양으로는 똑같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서 점점 저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금단 증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손을 떤다든가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블랙아웃을 경험하는가?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다음날 필름이 끊겨서 다음날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또 위험하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분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군으로 판단해서 중독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WHO의 권장 기준을 한국형으로 바꾼 한국형 알코올리즘 간이 선별 검사법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1번부터 10가지 문항이 있어요. 1번부터 10가지 문항을 각각 정도별로 0점부터 4점까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점수 합계를 내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정상 음주군, 그리고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이라고 나와 있죠. 한국 성인 남성들 대부분 위험 음주군 이상을 보이게 돼요. 사실 이 음주 문제가 한국에서 이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라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시다면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알코올 상담 기관에 방문하셔서 또 다시 한번 또 검사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기서 치료기관도 연계해주고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요.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요. 술에 취하면 일단 잠이 들기 쉽죠. 그런데 금방 깨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고요. 이거를 술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독이거든요. 괜히 술로 해결하라고 했다가 불면증 치료 나중에 중독 치료까지 더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소량이라도 매일 마시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금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습관처럼 어느 때를 정해놓고 마시게 된다는 거, 이 자체가 중독입니다. 만약에 반주를 계속해서 해오신 분에게 오늘은 술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분 화를 내실 거예요. 이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의 절제력으로 하루 딱 한 잔만, 이것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마실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일부 그걸 반주라고 쳐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주량을 또 넘어가게 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결국 나중에 한 병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신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도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암 발생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도 역시 이제 칼로리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순수한 물과 에탄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엔 뭐 각종 당류, 각종 첨가물, 맛을 내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것 또한 역시 축적이 되게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고요. 대사질환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로 인해서 결국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간혹 보면 완전히 빼빼 마르신 분이 있잖아요.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죠, 진짜로. 그런데 또 이분들을 가만 보면 배는 볼록 나와 있어요. 네, 내장 비만은 쌓이고 있고 간에도 지방이 껴 있고, 예, 결국 술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인 거죠. 마시다가 얼굴이 붉어진다면 즉시 중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술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고요. 옆에서 절대로 억지로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성격 문제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몸속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 시스템이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물질을 막 방출하게 돼요. 이 히스타민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뭐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두 잔만 해도 금방 얼굴이 빨개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병, 두 병도 끄떡 없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그러면 왜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알데히드라고 하는 아까 그 독성 발암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방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데히드가 빨리 분해되는 사람들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비상 시스템이 발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히스타민 분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있으면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과 함께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얼굴도 붉어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알데히드 분해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유전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인구가 무려 40% 가까이 됩니다. 한국은 그 중에선 조금 낮아요. 29% 정도 나오고 일본이 42%, 중국이 49%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적으로 알데히드를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질병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따로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유전 다양성 리포트 RS671로 불리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검색 요것만 해보셔도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플러시는 그런데 양날의 검과 같아요.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이분들은 다음날 몹시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나 새 가구를 들여놔도 거기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피하는 그런 이제 습성을 지니게 되죠. 이런 좋은 습관들은 나중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거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죠. 바로 이 제품이 알스 패치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알스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혹시 알스 들어보셨나요? MZ세대에서는 이제 알코올 쓰레기를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말로 흔히 술 못 마시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로 알코올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탄올이 한번 분해돼서 생성되는 알데히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피부 패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밴드 붙이듯이 붙이는 건데요.
제가 일단 붙여놓고 나머지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시기 전에 이 테두리가 검게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또는 실선으로 검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꿈치 안쪽 가장 밝고 하얀 부분에다가 붙이게 되는 거예요. 체온에 의해서 이 검정색 테두리와 점선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게 돼요. 아래 위에 이렇게 보호 필름을 살짝 벗겨내야지 잘 붙어 있습니다. 빳빳해서 잘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주의, 경고, 위험이라고 나타나 있네요. 나중에 떼어낸 다음에 어느 부분하고 색깔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서 볼 겁니다. 저는 20년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여기에 건강 정보를 녹여낼까? 어떻게 하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익히게 될까?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들어온 한 제품을 만나게 되는데 음주 체질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업체는 이거를 이제 편의점에 풀려고 가져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판매할 제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보건기관에서 절주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절주 캠페인을 벌이고 이제 음주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랑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교육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 이 제품도 보건소에 이제 그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해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응도 굉장히 부정확하게 나왔어요. 일단 또 가격도 비쌌고요. 또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한도를 넘어가게 되고 막 이래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원리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직접 개발을 해보자 하고 나서게 됐고 반응 시간 줄이고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 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디케이터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기술도 넣고 효소 반응을 넣어서 정밀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병원하고 연구 협업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됐죠. 결국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건강한 상식을 전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 7분 된 것 같아서 떼어내는 방법은 윗부분의 주의, 경고, 위험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뜯어내면 이렇게 아랫부분만 똑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피부에 이 삼각형 부직포가 닿아 있는 부분이 붉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붉어지지 않죠. 저는 아시안 플러시가 아닙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이 주의, 경고, 위험 어느 만큼 붉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 경고, 위험이라고 하는 체질을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단순히 일본 제품은 그 전에 강한 체질, 약한 체질 뭐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강한 체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유형들은 사실은 아시안 플러시가 아니에요. 붉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디케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음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요. 마실 때마다 주량을 초과하게 되고 마실 때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체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나는 붉어지지 않다. 평소에 술을 마셔도 전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는다. 결코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시안 플러시 체질, 여기에서 보면 경고 체질이나 위험 체질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시다가 얼굴이 붉어진다면 즉시 중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험 체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중 1명 정도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하는데요. 이분들은 당연히 술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고요.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옆에서 절대로 억지로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성격 문제나 이분의 어떤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받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주셔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최초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반드시 교육을 수반해야 된다. 술의 위험성, 그리고 알데히드 독성, 발암물질, 이걸 분해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교육이 된 이후에 붙여보고 그거에 맞게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점검하고 나의 음주 습관은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해 보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에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걸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보건소입니다. 전국의 보건소 한 45% 정도는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건소도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의 상황이나 또는 보건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병원에서는 저희가 연구협력병원인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봄, 가을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연구협력병원인 성남의 태평서울병원에서 이걸 통해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한 달에 100분만을 선정해서 저희가 체험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술방 이거는 아니죠. 빨개지시는데도 모르고 드시는데 다음날 두통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드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걸 좋다고 알고 계시고 아시아플러시는 좋은 술은 전혀 없어요. 좋은 양도 없고 적정 주량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안플러시에는 무조건 술은 독이에요. 포금의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인 남자 7잔, 여자 5잔, 일주일에 2회 이상을 넘기게 되면은 고위험 음주군, 그리고 월 1회 이상을 넘기게 되면은 월간 포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포금 기준, 월간 포금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매일 술을 조금씩 마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요즘 많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뭐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간질환, 심장질환, 뭐 뇌질환 다 일으킬 수 있다고,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매일 소량이라고 하는 기준도 또 어떤 걸 소량이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음주량이 있습니다. 예, 뭐 제이커브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 잔, 두 잔까지 내려가다가 세 잔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잔 정도를 그렇게 괜찮다라고 보면 그걸 소량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매일 드신다. 요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매일같이 독성이 쌓이고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매일 드시는 것 자체가 중독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중독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2잔에서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넘기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지만 예, 중간에 그 이벤트가 생기면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한 병이 되고 넘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또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소량 음주가 훨씬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포금 기준 7잔이라고 했잖아요. 성인 남성 기준. 이거 사실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 알코올 상담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7잔만 드세요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다음날 그 숙취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날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해요. 어느 정도 드셔야 다음날 숙취 없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깨어나셨나요? 네, 물어보면 2병 얘기하기도 하고 뭐 1병 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딱 거기서 한두 잔 빼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숙취 없이 드실 정도에서 한두 잔씩 빼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줄여가서 사실 한 잔만으로도 매일 한두 잔만으로도 암 발병률은 크게 치솟는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줄여가야 합니다. 이게 그 정도 안 드시면 솔직히 만족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아예 몇 잔 정도는 아예 기별도 안 오고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된다면
다음날 숙취가 없을 정도까지만, 그리고 거기서 한두 잔씩 줄여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요, 술에 의해서 도파민을 얻었던 분들은 운동이나 영화 감상, 독서가 즐거울까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이전 단계의 행위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극에 지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술도 종류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자극의 강도도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술도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들이 있는데 자꾸 강도를 높여가면서 같은 강도로는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니까 자꾸 도파민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중독인 거거든요. 여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일단 이걸 줄여야 돼요. 줄이고 이거보다 더 순한 단계의 것들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거,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중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중독에서 이 상업사회가 일으켜놓은 이 중독사회가 일으켜놓은 여기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철저하게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다음 단계가 아닌 이 전 단계로 돌아가게끔.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술방 이거는 아니죠. 예. 술 못 먹는 연예인들 불러다가 놓고 빨개질 때까지 먹이고 심각해요. 이거 지금 여러 연예인들이 지금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가수분들도 여기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 술 뭐 클라스로 드시잖아요.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안주가 좋아서 술을 한잔 해야 된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방송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뭐 소주 잔에다가 작게 한두 잔만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한데 좀 지나친 표현 삼가해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빨개지시는데도 모르고 드시는데 다음날 두통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드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걸 좋다고 알고 계시고 와인은 좋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시아플러시는 좋은 술은 전혀 없어요. 좋은 양도 없고 적정 주량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안플러시에는 무조건 술은 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한두 잔 뭐 말씀드린 건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 빨개지면 즉시 멈추시고 그 전까지는 아주 예외적으로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안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위험을 굉장히 높인다. 뭐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 뭐 400배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암발병 400배면 말이 됩니까? 계속 드시는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우리가 뭐 19세로 이렇게 정해놔도 사실 청소년들 못 봅니까? 다 봐요. 요즘 TV보다는 사실 유튜브 더 많이 보잖아요. 술방 자제해 주시고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모금 깊숙이 들이마신 연기는 기도와 기관지를 거쳐 폐 속 깊숙이 폐포에서 혈액 속에 녹아듭니다. 바로 심장을 거쳐서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데 7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심근경색 비율이 3배, 돌연사 비율도 3배, 그리고 젊을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흡연자분들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흡연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반대로 꼭 반문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국가에서 왜 여태 이렇게 담배를 팔아왔고 뭐 거기다 세금까지 붙이고 무슨 짓이냐 이게 이런 얘기랑 내 주변에 저기 어떤 분들은 보니까 90세까지 잘만 사시더만 이게 과연 위험한 게 맞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가 위험하다고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국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방송에서 뭐 안방에서도 담배 피고 방송에서도 요즘은 담배 모자이크 처리되지만 옛날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흔했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담배 피고 막 그랬죠.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처음 알려지게 된 거 거의 최초 연구 같은데요. 1962년에 그 프레밍엄 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어요. 담배 피면 심장마비 확률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였거든요. 8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흡연자가 비흡연자 대비 심근경색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른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이제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이때가 거의 아마 최초일 겁니다. 남녀를 무관하고 발병률을 크게 증가시켰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담배를 안 피면 40세 이하에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았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장마비와 사망률이 30대 이하까지도 나타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무려 50년간 의사들을, 일반인 대상이 아닌 의사들을 추적 관찰합니다. 흡연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흡연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을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70세 생존자 수를 보면 비흡연자가 81명인데 흡연자가 58명입니다. 80세엔 더 벌어져요. 59대 26. 90세엔 흡연자 4분이 살아계시는군요. 네, 비흡연자는 24분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를 두고 담배를 피우는데도 90세 동안 멀쩡히 살아계시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께서는 담배를 피우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100살까지는 충분히 사셨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10년의 차이가 딱 보이죠? 우리나라 연구도 있습니다. 60만 명에 해당하는 국내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심근경색 비율이 40대에서 3배, 돌연사 비율도 3배, 그리고 젊을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늦었지만 국제사회와 보건당국은 FCTC라는 국제규약을 만들고 금연법이라든지 건강증진법 제정해서 담배를 규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민들을 교육하고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약 5천여 가지 화학 물질과 70여 종의 발암 물질, 그 중에서도 포르말데히드, 비소,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 물질은 7종류나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물질들이 담배 연기를 통해서 폐 속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닙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폐 속의 폐포에서 교환을 하듯이 우리가 한 모금 깊숙이 들이마신 연기는 기도와 기관지를 거쳐 폐 속 깊숙이 폐포에서 혈액 속에 녹아듭니다. 그러면 이 혈액은 바로 심장을 거쳐서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데 7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폐 속에 들어가서 어떤 폐가 어떤 시도를 보내서 뇌에서 지금 담배를 피웠어, 그러니까 기분 좋아져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혈관을 타고 바로 이 뇌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미 독성 물질에 오염된 이 혈액은 이렇게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냐고요? 저는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물론 폐암이겠지만 구강암과 후두암도 많습니다. 혈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심내혈관 질환,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신장암과 방광암도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담배 연기의 핵심 성분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 자체도 저용량에서는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지만 용량이 늘어나면 이 자체도 독성이 강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쥐에게 약간의 니코틴을 주입해 보면 죽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니코틴 자체도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니코틴 독성에 의해서 심근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니코틴 역시 알코올처럼 내성과 의존성을 지니게 되는 건데요. 흡연을 중단하게 되면 짜증, 우울증, 불쾌감, 불안, 집중력 감소, 식욕 증가, 불면증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니코틴과 함께 담배의 연기 속의 몇 가지 발암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벤조피렌과 비소, 다이옥신, 알데히드 이런 물질들은 강력한 산화물질이에요. 기름기를 산화시킵니다. 자, 우리 세포 벽이 지질, 기름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질을 산화시켜서 혈관 벽을 부식시킵니다. 폐차장에 녹슨 자동차가 있습니다. 도장면을 내피세포라고 하고 그 속에 철판이 내막이 됩니다.
도장면이 부식이 되어 벗겨지기 시작하면 철판이 급속도로 산화되고 부서지고 일어나고 하는 게 보이시죠? 혈관의 내벽 구조인데요. 내피세포가 죽고 독성 물질이 내막을 통해서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막 속에 죽처럼 끈적끈적한 죽종이 자라나는데요. 요거를 바로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혈관 내부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막혀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의 간은 이걸 알고 대비를 시작합니다. 치료해야 하니까요. 콜레스테롤을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70% 가까이 막혀서야 그제서 뜨끔뜨끔한 증상으로 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뜨끔뜨끔한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증상도 무시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결국 이게 터지면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은 그대로 괴사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십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한 15%가 또 사망하시고요. 무사히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1년 내에 또 50%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니코틴 자체도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심장 근육이 약화돼서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또 혈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또 부작용이 있는데 혈전이 또 뇌로 가게 되면은 또 뇌경색, 폐로 가게 되는 색선증,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관으로 인한 질병은 진짜 무수히 많습니다.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치솟고 있어요. 전자담배로 바꾸지만 만족감이 줄어들거든요. 더 깊이, 더 자주 마시게 되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하게 되고 심지어 세 가지까지 하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아토피하고 성장지연, 발달지연 확률이 꽤 높은 확률로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로 바꾼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표를 보시면 관련형 전자담배만 피우는 경우는 불과 13%에 불과하고요. 나머진 일반 담배와 함께 피우는 경우가 47%, 엄청나게 많죠. 액상형과 함께 피우기도 하는데 심지어 세 가지 모두 피우는 경우는 33.8%. 어떠신가요? 전자담배로 바꾸지만 만족감이 줄어들거든요. 더 깊이, 더 자주 마시게 되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하게 되고 심지어 세 가지까지 하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니코틴 사용량만 이제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떠냐? 요거 조금 문제입니다. 이건 담배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니코틴이 법규상 우리가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가지고 만들면은 담배 제품으로 이렇게 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합성 니코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의 경우에는 이거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유사담배로 분류해서 담배의 기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자판기에서도 판매하고 할 수가 있고 요즘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양 이제 물질을 첨가하고 이 맛을 좋게 하니까 더 이게 담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담배 제품으로 유입되는 이 게이트웨이, 이 출입구만 넓어진 셈이에요. 모회사는 이제 전자담배만 팔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위험도가 낮은 담배만 주로 팔겠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일반 담배 판매량은 사실 줄고 있거든요.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도로 치솟고 있어요. 특히 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이 팔리는 담배만 팔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반 담배도 이 위해성이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에도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물질을 보시면 2019년 12월에 그 국내 액상형 그 전자담배 유해성 의심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회사에서는
대마 성분은 없다. 대마 유래 성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대마 유래 성분은 없었는데요. 비슷하게 그렇게 그 원인 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발견이 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하고 폐질환 유발이 의심되는 몇 가지 가약 물질이 검출이 되었고요. 이처럼 지금도 그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데히드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계속 이제 알데히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아시안 플러시에게는 이거 정말 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접 흡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분석 결과예요. 141개의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코호트 분석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높은 연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량이 이렇게 증가될수록 암이라든지 기타 질병들의 발병률은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심장 질환은 단 한 개 피부터 크게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단 한 개 피부터 크게 치솟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갑을 피건 절반으로 줄여서 반 갑을 피건 더 줄여서 뭐 한 5개 피, 3개 피를 피건 위험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아예 피지 않아야 위험도가 뚝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한 개 피부부터 크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간접 흡연 하시는 분들 실제로 담배 피시는 분들 옆에서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개 피 이상 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류연보다도 사실 부루연의 독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개 피 이상의 독성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흡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발이나 옷, 커튼이나 섬유류에 담배 연기가 남아있거든요. 담배에 독성 물질이 남아있는데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 상당히 이게 위험하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아토피하고 성장지연, 발달지연 확률이 꽤 높은 확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흡연의 피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토피가 있는 집안에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까지 회복이 될까요? 되긴 합니다. 예, 됩니다. 그리고 금연의 효과는 바로 일어납니다. 물론 연구 결과 정상까지 회복하는데 심혈관 위험도는 15년 걸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1년만 지나도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2주째부터는 심장마비 위험이 줄기 시작하고요. 3주째부터 순환기 기능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만성기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엔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요. 폐암 위험도 10년이 지나면 하루 한 갑 흡연자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담배를 피우면 이런 나쁜 효과들이 다시 생기게 되겠지요. 담배의 효과는 수분 내에 사라지지만 그로 인한 건강의 피해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이 내용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셔야 합니다. 그 효과는 바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플러시가 흡연을 하게 되면 정상인이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이 발병률이 최대 14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역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확률은 6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일단 금연상담 콜센터 1544-9030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편에서 담배 연기 속에 알데히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혈관 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부식시키고 혈관 내벽 안에 죽처럼 쌓이는 죽상경화를 일으키고 좁아져 있는데 스패즘까지 일으키게 되면은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거나 또는 죽상경화반이 터져서 피떡이 지고 혈전들이 뭉쳐져서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 여러 가지 기전이 있겠는데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 관상혈관이 막히는 것
그리고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는, 여기서 이제 아시안 플러시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과정이 아시안 플러시가 흡연을 하게 되면 정상인이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이 발병률이 최대 14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노담 캠페인을 위한 알데히드 고위험군 선별검사, 줄여서 그래서 노담 패치가 되는 겁니다. 흡연자의 심장마비 위험도를 알아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부에 이렇게 패치가 부착이 되어 있고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서 제거하고 붙이신 뒤에 보호 필름을 제거하시고 까맣게 있던 테두리가 지금 하얗게 점점 사라지면서 글씨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특정에 적합한 온도에서 이 안내 문구가 보이게 됩니다. 라는 이제 문구가 보이게 되죠. 이때부터 7분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스 패치와 무엇이 다르냐? 좀 민감도가 높아요. 그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는 아시안 플러시에게는 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단 한 개 피만으로도 위험도가 크게 치솟잖아요. 그런데 알데히드 분해 능력, 그 ALDH2 효소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따라서 감소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된 음주라든지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알데히드 분해력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담배를 피면 또 더 위험하겠죠. 결국 그 정상인이라도 이렇게 효소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아시안 플러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감도를 더 높여서 정상인도 이렇게 평소 컨디션이나 노화에 따라서 알데히드 분해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이 부분도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노담 패치입니다. 붉어짐 정도에 따라서 알스 패치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눠지는데 노담 패치는 조금이라도 붉어지면 무조건 위험 체질로 판단하고 흡연 시의 심장마비 위험도가 최대 14배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흡연이 심장마비 위험도를 아까 우리나라 성인 남자 40대에서는 3배 높다는 거 알려드렸죠. 흡연 시 심장마비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아시안 플러시건 그렇지 않건 높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위험 체질을 구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당연히 있죠. 담배 말고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독성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요즘 연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의심이 되고 있는 게 조리hum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음식 연기를 말하는 건데요. 인덕션을 사용하더라도 프라이팬에서 엄밀히 말하면 식용유가 고온산화될 때 나오는 알데히드인 아크롤레인이 많이 방출되는데요. 그걸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도 사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담 패치를 통해서 현재 나의 몸 상태, 나의 체질을 넘어 나의 알데히드 분해력까지 지금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스 패치에서는 붉어진 반응이 저는 없었거든요. 노담 패치에서도 과연 붉어진 반응이 나타날까요?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시안 플러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지금 조금씩 가운데 삼각형이 붉어지는 것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몸 상태가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하면 알데히드 분해력이 감소하고 붉어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노담 패치는 그것까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지역 암센터의 지역 금연 지원 센터와 전국 보건소 중에서 약 20여 곳, 군부대 포함해서 약 한 30여 곳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움직여서 전국 보건소에서 이 제품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의지로는 끊을 수 있는 확률이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연 클리닉이나 지역 금연 지원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확률은 6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금연 지원 정책을 펼치고 다양한 기관에서 금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연 상담 콜센터 1544-9030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상담뿐만 아니라 연계 병원 알려주시고 처방받는 법 알려주시고 다시 환급받는 법 알려주실 겁니다.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 방문하시면 역시 금연 보조제 처방 받으시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상담이 매우 중요해요. 예, 단순히 금연 보조제만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유해 드리고요. 병원에서 이제 어떤 환자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캠페인 도중에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예. 걱정이 돼서 이분은 PET-CT도 찍으시고 그러세요. 담배 피는 게 스스로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심장에 스텐트를 받고 PET-CT까지 찍었다면 건강에 굉장한 관심이 있고 스스로 걱정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묻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 패치를 붙여드리고 이 심장질환의 내용, 이 관상혈관, 심근경색, 아시안 플러시 쭉 설명드리고 영상 자료와 함께 안내를 드렸더니 담배를 이제 구겨서 버리시면서 당장 끊겠다고. 사실은 몰랐다고. 의사 선생님이 스텐트 시술을 해주시면서 당장 금연하세요. 예,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는 의례껏 하는 말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말이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하겠지. 이게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아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분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는 아시안 플러시야. 나는 알데히드 분해가 안 되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술을 억지로 나한테 권하지 말아줘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 오늘 들으신 내용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다 대부분 공감하시고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안 플러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알데히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건강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